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글쎄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낙폭을 해보겠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 8만 8천 9만 원 가까이 갔다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주당 18,000원이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자, 대응 문제가 남는데 최근 시장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이, 자, 험악합니다. 일별 지수 보시면은요, 아직 회복이 잘 못했어요. 자, 코스닥은 그나마 15% 빠지고 7, 8% 회복했는데, 자, 코스피는 절반도 회복 못했습니다. 12%나 빠졌었죠. 자, 대응 문제가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아무리 강한 종목도 시총이 크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죠? 전체 시총이 한 15%, 16% 차지하는데 코스피에서 아무리 개별 종목이 강하다고 해도, 자,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먼저 시황 얘기를 먼저 해보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슈도 얘기해 보고 차트 얘기해 보고요.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응하기 편하게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굉장히 힘든 국면인데 힘내시고요. 영상 진행하면서 리포트 얘기 후반에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장이 빠졌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AI 시대 버블론이 나왔습니다. 자, 마침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란 새로운 AI 칩이 결함이 생겼어요. 출시 못합니다. 이거 실망감이 컸죠. 엔비디아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수익 모델이 아직 없다는 부분,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멀리 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미국 경기 침체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그동안 엔화가 너무 쌌기 때문에 거의 제로 금리였죠. 이거 돈 빌려서 헤지펀드가 투자를 했는데 어디다 투자했냐? AI 반도체, AI 섹터에 투자했습니다. 자, 최근에 엔화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만큼 헤지펀드들이 AI 섹터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엔화 가치가 급등해 버리니까 담보 부족이 발생합니다. 마진콜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AI 섹터부터.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전개된 거죠. 다른 섹터까지 퍼졌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있죠. 지정학적 문제, 중동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성. 우리나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두바이유가 수입됩니다. 전쟁 나서 봉쇄되면 경제는 나락으로 가는 거죠. 이런 모든 리스크가 한꺼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겠느냐? 자,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리죠. 8월에는 없고 0.25 컷이냐 0.5 B컷으로 가느냐 결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10월 초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3, 4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 실적도 나오겠죠. 이거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역시 우리나라는 이 중동 문제 원만하게 해결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치명적이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모든 걸 올린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계산책론인데 경제가 있고 시장이 있으면 항상 얘가 앞서갑니다. 선행하죠. 자, 이거를 종목으로 바꿔서 실적이나 이게 주가다.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AI 시대가 열렸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얘가. 물론 실적 좋은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반려견에 너무 열심히 달린 거죠.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개인의 주인이 줄을 당기거나 아니면 반려견이 돌아가야 됩니다. 반려견이 아차 싶어서 돌아가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적비에서 주가가 너무 멀리 갔다는 거. 자, 이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AI 섹터. 엔캐리 트레이드도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얘기죠.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 이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10월 중순까지 이럴 것 같습니다.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주가가 멀리 갈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거리가 좀 좁혀지게 되잖아요. 다시 일정 거리로. 얘는 다시 앞서 나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때까지는 좀 조정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격을 좁힐 겁니다. 실적과 주가의 거리. 항상 여러분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죠. 고평가 종목은 빠지게 돼 있고 저평가 종목은 올라갑니다. 단지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수급과의 싸움. AI 섹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쭉 내려가다 보잖아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전 부분만 나온 거거든요. 삼성전자 먼저 가전이 있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있죠. 3등 분할, 환급 분할을 해놨습니다.
반도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갔던 요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 있습니다. 지금 지분이 얼마 안 돼요. MS가 TSMC가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팹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HBM 시장에서 밀려 있습니다. 누구한테? SK 하이닉스죠. 거의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HBM을. 퀄 테스트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8단 테스트 해야 되고 연말부터 시작돼 12단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발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주가에. 이것 때문에 못 갔던 거예요, 그동안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 있고 HBM 시장에서 밀려 있고 이 두 개를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반에 플러스 요인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총을 보면요. TSMC 1200조 가까이 됩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죠. 거의 절반입니다. 500조 정도 되나요, 삼성전자가?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3500조입니다. 6배, 7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TSMC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거의 막강합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팹리스가 있고요. 설계하는.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사트가 있죠. 후공정. 자, 여기서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악을 해야 돼요, 지금. TSMC. 근데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살아나면서 영업이익은 TSMC를 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TSMC를 넘어섰다는 거. 일단 실적은 좋아진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HBM 시장. 자, 그럼 HBM 도대체 뭐냐? HBM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12단짜리인데 AI 칩이 작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CPU가 있고 밑에 GPU 보이시죠? 그리고 HBM입니다. 그 다음에 AI 가속기가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 HBM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뚫으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로이터에서. 됐다 안 됐다. 자, 이슈가 참 큰 이슈가 있는데 검증 보도 독점이 깨질 수 있겠나?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 통과를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습니다. 바로 수율이에요. 불량품이 얼마나 적게 나오느냐. 하이닉스가 이거를 원래 영업비밀이라서 해서 공개를 잘 안 하는데 공개했습니다. 80%입니다. 10개 중에 2개만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아까 제가 12단짜리 그림 보여드렸죠. 웨이퍼. 이거 여기 결함이 생기잖아요. 이거 전체 다 폐기해야 됩니다. 엄청난 비용이 손실이 나요. 실적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하이닉스가 80%라는 건 최상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그래서 자,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자, 엔비디아 블랙엘이 설계 결함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냐? 블랙엘이 결함이 생긴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AI 가속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제품이거든요. CPU가 있고 GPU가 있고 HBM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만든 AI 가속기, 여기에 설계 결함이 생겼습니다. 자, TSMC와 엔비디아 라인, 이게 1차 공급망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2차 공급망은 뭐냐? 자, AMD와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공급망이 있습니다. 이게 2차 공급망이에요. 자, AI 가속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이거를 출시합니다. AI 가속기. 그러면은 자, 블랙엘의 결함이 생겼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 두 번째 공급 라인이 전 세계 글로벌 테크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AI 가속기를. 기술력이 있어요. 자,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결함, 블랙엘 결함,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반사익을 누릴까? 현재 공급 라인은 자, TSMC와 엔비디아입니다. 강력한 공급망이죠. 자, 근데 AMD와 삼성전자 공급 라인도 있다는 거. 삼성전자의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CXL 기술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쉽게 말하면 아까 HBM은 그림 보여드렸지만은 여러분 축적된 웨이퍼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공급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은 거죠. CXL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컴퓨터 내에 공유시키는 겁니다. 익스프레스. 자, 인터페이스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킨 겁니다. 정보의 전달 속도를 엄청나게 높인 거예요.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이 공유하는 메모리들, 이 속도를 굉장히 키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5명이 있는데 물 1리터를 써야 됩니다.
1리터짜리 5개를 줬어요. 얘네들한테. 근데 덜 쓰는 사람도 있고 더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5명한테 5리터를 한꺼번에 줬습니다. 이게 HBM 구조라면은 이게 CXL 구조입니다. 여기는 버려지는 물도 있었고 모자라는 물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넌 나눠 쓰면 됩니다. 이게 CXL이에요. 버려지는 데이터도 없고 쓸모없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공유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해줬어요. 5명이 원활히 쓸 수 있게. 이겁니다. 바로. 이게 CXL 기술.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요. HBM은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여기에 특화된 독점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요인 말고 삼성전자의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자, AI 가속기 시장. 삼성전자도 내년에 이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AMD 라인과 삼성전자 라인이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공급망. 두 번째, CXL 기술. 이거는 삼성전자가 넘버원입니다. 이게 현실화가 된다.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HBM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 요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요. 삼성전자 일단 실적이 좋다는 거. 이거는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어디에 뒤쳐 있다? TSMC. 세 번째, HBM 헐 테스트 통과 못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AI 가속기, 엔비디아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MD와 삼성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주목받고 있고요. 다섯 번째, CXL, 독보적인 기술이죠. 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HBM이죠, 여러분. 그죠? 이게 가장 이슈입니다. 로이터 보도가 나오는데 통과를 했냐 못했냐. 8단짜리 통과하더라도 올해부터 연말부터 12단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경쟁하고 있어요. 이거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남는 문제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수율. 물론 삼성전자 기술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80% 수율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보시면 지분 관계에서 일단은 삼성생명 지분 20%, 국민연금 27%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8% 정도 물량이 잠겼다는 얘기죠. 대주주 물량. 자, 외국인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56%. 자,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28% 대주주 물량, 56% 외국인 물량, 84%죠.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건 몇 프로?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 물량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특히 사모펀드 얘네들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라도 얘네들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전략 전술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외국인들이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거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외국인들 4가지 단계로 사요, 여러분. 주식을 살 때.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를 해요. 살짝 구간 올려서.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 1단계입니다. 아직 2단계도 안 왔어요.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쯤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빠졌다고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전략 전술을 알아야 돼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위험합니다. 깨졌잖아요, 여기가. 이 지지선이 깨져버렸어요, 지금. 74,000원대가. 주봉을 봐서 살짝 아슬아슬하죠. 추세가 깨지는 모습입니다.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추세가 깨지고 있어요, 지금.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위험한 국면이죠, 상당히. AI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긴 거죠. 월버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죠? 어쨌든 간에 추세가 깨질 위험성이 있다. 타임라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9월 17, 18 0.25 컷이냐 0.5 B컷이냐. 두 번째 10월 초부터 시작될 빅테크의 실적들 3, 4분기 실적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포함입니다. 세 번째 안 그래도 중동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줄어야 되겠죠. 자, 그때까지는 외국인들 어느 정도 진행한다? 1단계로 진행할 겁니다. 2단계만 가더라도 주가는 안정이 될 겁니다. 그때 좀 들어가시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출구 전략보다 어려운 게 매집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만들었어요. 제 PB 시절 경험을 살려서 자, 010-3158-8575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느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이번에 세력기법 얘네들의 매집 전략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거에 따라 전략을 짠 겁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삼성 알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보다 실시간 대응방도 필요하겠죠. 주가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0월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사칭한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릴게요. 삼성전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이고 이슈도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해드리고 자, 무료방입니다.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알려졌지만 그만큼 더 어려운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장 빠진 원인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죠. AI에 대한 버블론. 자, 삼성 아리스입니다. 리포트죠. 매집 전략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들어가야 될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경험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인데 여기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해드립니다. 이슈도 띄워드리고 자 그리고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 혼자 그냥 사지 마시고요.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추세가 지금 깨졌어요, 일봉이. 얘네들이 2단계 갈 때쯤 사시면 됩니다. 시나리오 짜놨으니까 삼성 알러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무료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이슈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해드리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대주주 지분이 28%입니다. 외국인들 56% 갖고 있어요. 84% 물량입니다. 여러분들 개인들 한 10% 정도 갖고 있어요. 얘네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도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집 전략을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AI에 대한 거품돈 이게 사라져야 돼요. 주가 제대로 가려면 1년 2년 동안 거의 AI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게 시장을 다 견인했어요. 결자 해지라고 다시 엔비디아나 빅테크 종목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움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IT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삼성전자. 실적비에서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실적은 나왔는데. 반려견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다시. 중요한 건 일정 거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갑니다. 10월 중순은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까지 포함해서 빅테크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중요하고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자료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타점 잡아야 되겠죠? 결국은 얘가 다시 간다는 겁니다. 왜? AI 시대가 금방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더 간다는 얘기죠. 너무 일찍 반영이 된 것뿐이죠. 대응 전략 자료 삼성 알로 챙기시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